자, 일단 이쪽부터 보면 여기는 영어 공부할 때 썼던 책이고 지금은 공부를 하지 않고요. 이쪽이 소설이고 이쪽이 뭐 에세이나 시집 같은 거. 이 중에서 제가 추천하는 것은 이성복 아포리즘 추천하고요. 이제 소설 같은 경우에는 워낙 다 취향이 다양하시니까 딱히 추천해드릴 수는 없고요. 특히 저는 소설을 읽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무라카미 하루키의 애프터 다크 재밌게 읽었고 오늘 방금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운 마지막 7부 읽어서 눈물 엉엉 흘려서 제 눈이 좀 부었고요. 이방인도 술 마시면서 한 번에 읽었는데 너무 좋았고 오늘은 코뿔소를 밤에 읽을 예정이에요. 미쳤다 진짜. 여기는 더 소설책인데요. 아니 철학책인데요. 모르셨겠지만 제가 철학과를 나왔거든요. 부전공으로 전공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형이상학이랑 지식론 인문 이런 현상철학과 문학철학 비트겐슈타인과 책임을 빈 올크그룹 원독의 그다음에 사회생활학과 윤리 완벽에 대한 변론 소크라테스의 변명 방국소설 선찰 이건 뭐 학교 교재라고 할 수 있었고 이제 제가 이거를 지금 정리하게 된 이유가 그 철학책을 다시 순서대로 한번 읽으려고 해서 일단 가장 기본인 이 학문별로 형이상학 읽고 그 다음에 지식론, 인식론 읽고 니체 읽고 그 다음에 현상학과 분석철학 읽으려고 해서 이 작은 형이상학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 긴 형이상학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틸리 서양 철학사의 이 형이상학에 대한 그런 아리스토텔레스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거 읽으려고. 그래서 이거 세 개를 조금 읽으면 그 다음에 이제 지식론이랑 데카르트 쪽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뭔가 정통적인 철학책보다는 첫 번째로 이 올크그룹 이게 윤리학에 대한 내용인데 조슈아 그린이 지었는데요. 이게 정말 저한테 인생책이고 되게 많이 몇 번 읽었었는데 이게 되게 우리 삶에서 있는 그런 딜레마나 현실에서의 윤리적인 선택은 어떤 것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내용이라 굉장히 재밌고 솔직히 이런 700페이지짜리 온도계 철학 이거 절대 안 읽었고요. 이거는 못 읽고요. 꿈의 색도 다 못 읽었고 형이상학은 솔직히 한 번은 다 읽었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서 다시 읽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완벽에 대한 반론, 사회생활학과 윤리 둘 다 추천합니다. 되게 재밌고 읽기 쉽고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정기가오리에서 구독하는 것들에 대한 책인데 여기는 뭐 다 그냥저냥하게 재미있습니다. 막 어떤 게 엄청나게 재밌다, 미쳤다 그런 건 아니고 구체적으로 페미니즘에 대한 내용이 되게 많고요. 그래서 이것과 함께 여기는 여기 사회책 파트인데
이게 테스토스테론 렉스라는 책 읽으면 진짜 재밌습니다. 이게 남성성 신화에 정말 이게 남성성에 대해서 나쁜 말을 얘기하고 그런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남자다운 성질, 테스토스테론에서부터 유래했을 것 같은 남자다운 남성적인 성질이라는 것은 사실 테스토스테론은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이 테스토스테론 안에 되게 우리가 여성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들어있고 약간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는 거라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 아무튼 같이 읽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 여기는 약간 제 인생 자기계발책인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일단 너무나도 유명한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 2개나 있거든요. 옛날에 엄마가 준 거, 새로 산 거. 근데 이게 정말 인생 계명론은 아직 제대로 안 읽었는데 인간관계론은 정말 배우는 게 많았어요. 특히 저한테는 다 저에게만 하는 내용인 말인 줄 알고 되게 찔릴 정도로 되게 도움이 많이 됐고요. 아비투스 정말 재밌고 아비투스 읽으면 일주일 정도 제가 되게 교양 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재밌었고요. 나머지는 아직 안 읽었습니다. 읽어보고 후기 남길게요. 이 문제적 텍스트 롤랑바르트는 제가 롤랑바르트 책이 몇 개 있는데 텍스트의 즐거움 같은? 근데 아무래도 롤랑바르트가 그런 기존의 그런 소설이나 그런 문체를 깬 사람이다 보니 텍스트에 대한 그런 기존 형식을 깬 사람이니까 되게 텍스트가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어서 이거를 먼저 읽으려고 샀고 이제 고통 없는 사회, 불공정한 숫자 이거는 이제 사회적인 내용인데 제가 아직 못 읽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추천해줄 거는 사랑의 기술. 저는 이 책이 거의 인생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책을 읽으면 정말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사랑이나 그런 관계에 대해서 정말 더 크게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고 이거의 요약본을 유튜브에서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당시 헤어졌던 다시 만났지만 남자친구에게 정말 미안한 마음을 많이 느꼈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일에 대한 책인데 제가 일하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일단 제일 추천하는 거는 이 단순하게 말합니다. 이거 너무 추천드리고요. 이거 너무 재밌어서 제가 책 한 6개인가 사가지고 저희 팀원들한테서 돌렸었는데 아무도 제대로 안 읽더라고요. 그래서 한 권은 더 버려져 있길래 제가 다시 가져왔습니다. 이 일의 기본기 이거는 사회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읽으면 진짜 도움 많이 될 것 같은 책이고 일의 격 솔직히 안 읽어도 되는 것 같고 이 일에 잘하는 사람들은 숫자에 강한 이들가 정말 강추합니다. 일하실 때는 뭔가 그 일에 대한 접근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수치화시켜서 할 수 있는 것 같고 솔직히 이거는 별로였고 OKR 워낙 유명하니까 이렇게 읽었는데 이거는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OKR을 적용할 때 그때 이제 좀 더 제대로 읽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머지는 뭐 막 그렇게 다 그냥 내용이 뭐 크게 별건 없는데 아무튼 철학책과 그 소설책에 맞먹게 이 일에 대한 책이 많고요. 다음은 이거는 제 친구 건데 제 친구도 제 시간관리책 안 돌려줘서 제가 먹었고요. 제가 돈 관리를 진짜 못해서 여기는 다 초보 수준의 책이었어요 거의. 이런 회계는 여기 회사 다닐 때 제가 아무래도 카페 운영하다 보니까 너무 기본적인 지식이 없어서 공부를 하고서 산 거였고 그리고 부동산, 주식 이런 거 제가 하나도 몰라요. 뭐 지금 짐에 대해서만 알고 그래서 좀 기본적인 개념을 깨우려고 샀고
이 된 에리얼리프의 감각, 이걸 통해서 제가 얼마나 돈을 개떡같이 쓰고 있었는지 잘 깨닫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여기서 제일 추천하는 책은 아마도 제일 유명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입니다. 여기선 배울 말이 많아. 되게 추상적이고 뭔가 현실적이지 않은 조언이긴 하지만 배울 말이 굉장히 많아서 추천드립니다. 한번 꼭 안 읽어보신 분들은 여기는 약간 마케팅, 디자인, 브랜딩 그런 쪽인데, 일단 뭐 이런 것들은 막 끝까지 완독하는 스타일의 책은 아니어서 딱히 소개해드릴 건 없고, 뭐 트렌드 코리아 이런 거는 이제 저는 이 이후로는 안 삽니다. 딱히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이런 건 안 사고, 여기선 딱히 추천해드릴 만한 건 딱히 없네요. 여기는 제 교양책인데, 저는 꽃을 좋아해서 꽃도감을 사서 이게 그냥 개인적으로 좋았고, 이 하버드 불면증 수업.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나오는 책 중에서 하버드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다 그냥 바이럴 같아. 그냥 구라 같아. 그냥 내용이 부실하고요. 이 어른의 어휘 공부. 이것도 그냥 가볍게 읽기 재밌습니다. 의성의 으뜸의 발견. 이것도 재밌고, 이거 하우스 일테크노 이거는 아직 안 읽었고, 그냥 읽는다기보다는 슬슬 본다는 느낌으로.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다시 넣어놓을 거예요. 책을 저는 원래 색깔대로 분류해놨었는데 장르별로 넣어놔야 될 것 같아서 안 그러면 막 너무 오랫동안 찾더라고요. 그래서 정리하고 올게요, 다시. 짠. 더 안 예뻐졌지만 어쨌든 분류를 할 수 있으니까. 정리 끝. 이게 자꾸 띄어져. 바우하우스에서 사온 예쁜 엽서인데 예쁘죠? 이게 뉴진스 앨범도 있어요. 부럽죠? 이건 내돈내산한 거지만 여기는 뭐